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는 한데 쪼개가지고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유자쌤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알려드릴 거고, 자, 2월 바로 갈게요. 알아봐 유 알아반이고요. 이해반, 암특반, 가능반, 미더반, 2차 시험 끝내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알아반에서는요, 개론 내용 들어가요. 사상발달놀이, 교사부모, 복지. 그리고 이해반에서는요, 신의사, 예자 이렇게 5개 영역 들어갈 거예요. 자, 5개 영역이라서 조금 사실 분량이 많죠. 그래가지고 5월 중반까지 들어갈 거고요. 암기반은 5월 중반에서 6월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자쌤 커리큘럼 특징은요, 이론을 좀 빨리 뗄 거예요. 그 이유는 암기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함이고요.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그 감을 잡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반, 이해반의 이론반에서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콕콕 집어서 이거는 외우고 가세요. 이거는 1월부터 외우세요. 이건 3월부터 외우세요 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만 다 찝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시에 복습 테스트로 테스트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네는 1월부터 10월까지 쭉 암기 끌고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된 범위, 여기 안에서 배우긴 배웠지만 제가 외우세요 안 했던 것들 여기에서 또 추가로 다 암기해서 외우고 잡고 가는 겁니다. 네, 나선형 교육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계속 심화시켜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가 단단해야지 뒤에서 안 헷갈려요. 우리 옛날에 그 한국사 시험 이런 거 준비할 때 막 고구려, 조선, 고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 시대만 공부를 하면 안 헷갈리는데 모든 시대를 애매하게 공부해버리면은 엄청나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먼저, 예를 들면 아까 교사 발달 있었죠. 교사 발달 단계를 말한 게 버크뿐만 아니라 캐츠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5개 다 외우고 가세요. 절대 안 하고요. 딱 이 2사람만 외우고 가세요. 딱 이 3사람만 외우고 가세요. 이렇게 찝어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학자로 정해드리겠죠. 그래서 그 분들을 1월부터 10월까지 외워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확률이 적지만 그럼에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5월부터 제가 외우세요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에는 전 영역 암기가 다 되어 있고 문풀이랑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용과 응용이 가능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할 겁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탈주만 안 하시고 저랑 제 과제 잘 수행하시고 진도 잘 따라오시고 완강 잘 하시면요, 충분히 높은 확률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리 알아봐유.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출신으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유교계 알아반에서는 유아교육 개론을 하게 되는데 사상발달, 놀이교사, 부모, 복지 이렇게 6개의 챕터로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주요 내용을 앞에서 먼저 해가지고 2회독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발달 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1주차에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의욕이 넘쳐요. 특히 1월 1주는 의욕이 넘치세요. 그래가지고 앞부분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맨날 구석기 뗀석기 하다 끝나는 것처럼, 막 집합 공부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사상에 잘 안 나오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하다가 탈주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막고 이제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보고 가셔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주, 2주차에 중요 내용,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1년간 가져가야 할 내용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요. 이때는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뒤부터 차근차근 다시 나가니까요. 구조화하면서 들어갈 거니까 뒤에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요. 앞에 1주차, 2주차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콕콕콕 요거는 외우세요. 콕콕콕 요거는 지금 당장 이해 필수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얘는 꼭 이해하고 외우세요 하는 것들 찝어드리는 거 다 과제 수행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론책은 양식이 나와가지고 알려드려요. 교사 주기, 교직 주기와 교사 발달, 교직 발달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고요. 자, 우리 요거는 제가 좀 기억하기 좀 수월하게 잠깐 넣은 정도인데요. 우리가 교사론에서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교사 안에 중요한 내용은 교사 발달 단계랑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잡고 가세요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교직관이라든지 반성적 사고, 실천적 사고 이러한 키워드들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장학의 유형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잡고 가셔야 하는 거는 교사의 발달 단계, 발달 뭐 주기 이런 거랑 교사의 역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론반 하실 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구조적인 틀을 잡아 드릴 거고, 자, 처음에 하실 때는 여기서 2명 누구 꼭 외우세요. 여기서 2명 꼭 누구 외우세요. 여기는 유형 정도 쭉 알아두세요. 이렇게 딱 찝어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2주 보낸 다음엔 하나씩 차근차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좀 암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같이 나갈 거예요. 3, 4월은 강론반인데요. 2회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체운동 영역, 의사소통, 사회관계 쭉쭉쭉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강론 교재인데 아직 디자인이 안 된 상태라 이런 거고, 디자인은 금방 될 거고요. 10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거 먼저 잡고 갈 거예요. 신의사 예자 해가지고 3주 동안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되고 맨날 기출에 나오는 거 이거는 지금 당장 하세요. 걔는 10월까지 지금부터 10월까지 이해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가세요 하는 거 집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가요. 그 이해를 통해서 암기해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분량을 넓게 잡았고, 사실상 신체운동 건강이라든지 앞에 있는 게 조금 빨리 끝나면은 제가 위로 쭉쭉쭉 당겨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살짝 주차별 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 틀,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 잡고 그 다음 하나씩 나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강론서, 이론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요, 우리 유단자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단자반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신 해가지고 외울 수 있게 신호행동, 지향행동, 신체접촉 행동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었죠. 그리고 안정의 착, 불안정 저항의 착, 불안정 회피의 착, 혼란의 착, 이러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이론서에서는 이렇게 이론적 관점, 애착 발달을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떻게 봤다. 그리고 학습, 행동적 주의적 이론에서는 이렇게 봤다. 동물 행동학적에서는 이렇게 봤다. 그런 내용들까지 조금 줄글로 많이 잡고 가실 겁니다. 사실은 정신분석 이론, 발달 이론 이런 것들요, 개론의 발달 파트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걔를 단단하게 잡아두시면은 이제 애착이 나오든 혹은 신사회적 행동이 나오든 이렇게 연계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계하고 응용하는 게 힘드실까봐 제가 앞부분에서 연계한 내용을 이론으로 알려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암기반인데요. 자, 제가 작년에 처음 왔는데 중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셨던 암특반, 유단자 암특반이에요. 여기서는 암기를 시켜드려요.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교직, 입문, 준입, 능렬자, 안침세태, 준입, 능렬자, 안침세태. 이렇게 순식간에 몇 초 안에,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당연히 까먹어요. 그리고 이러한 외워야 할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앞글자 따가지고 다 외워버리면요, 이미 우리 이론반에서 이해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인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내용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전 영역을 복습하고 심화하는 과정인데, 앞에서는 제가 꼭 중요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자잘자잘해서 이런 것까지 하기엔 좀 시간이 아까울 수
모르겠다 하는 거가 있을 거고, 아, 이것도 제법 나올만 하다 하는 것들까지 좀 넣어가지고 새로 나오는 이론이면 그 이론반에서 안 했던 거면 설명을 드릴 거고, 이론반에서 했던 거면은 정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암기 힌트 알려드리고 어떻게 암기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고 비교해가지고 헷갈릴 만한 거, 함정에 나올 만한 것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애착, 볼비의 애착 형성 단계, 에인스워즈의 애착 형성 단계, 에인스워즈의 애착 유형, 애착 지원 방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에다가 관련된 학자별 내용들을 쭉쭉 정리해 주는 식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에 맞춰서 20번이죠. 그럼 20번 있어요. 볼비 애착 단계에 우리 나중에는 비초능동 해가지고 외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10월에 하시면 돼요. 볼비 애착 형성을 단계를 떠올리고 비초능동, 에인스워스 떠올리고 전의 예상 떠올리는 거는 10월에 하시면 되고요. 그때 5월, 6월에는 이렇게 앞 글자를 보고 전체 단어 떠올리시는 것만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다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얘를 반 접었을 때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유형이라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순한, 반응이 느린, 까다로운 이렇게 바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요거가 없더라도요. 요게 비계 설정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암기 시간 훨씬 단축하실 수 있고 문제풀이 하실 때 인출 훨씬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중간부터 해가지고 유단자랑 거기서 조금 이론을 많이 다루긴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1, 2, 3, 4월 이론반이랑 연계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두 문자 힌트나 암기하는 방법을 중요한 건 앞에서 다 할 거고요. 이쪽 유단자에서는 중요한 거 했던 거는 다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안내 드리는 것만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7, 8원요. 문제풀이 반이고요. 영역별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보통 우리 선생님들께서 언제 제일 힘들어 하냐면요. 자, 요렇게 칠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칠판에서 보시면 우리 1월, 2월, 3월, 4월 보통 이론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 커리큘럼이. 그러다 보면은 너무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계속 잘 따라오세요. 근데 오다가 6월, 7월, 8월 이럴 때 들어가면서 갑자기 문제풀이 반에서 정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계속 들었고 계속 이론을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를 풀으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내 머릿속에 어떤 기억된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암기를 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읽었던 줄글 나의 이미지와 나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풀어야 하니까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계를 중간 넣어가지고 암기 근육 길러가지고 문제풀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끔 최소 절반 이상은 다 마치고 가실 수 있게끔 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풀반에서도 수월하실 거예요. 자, 요것도 애착행동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유보통합 이슈가 있으니까 애착도 꼼꼼하게 보세요 했는데 나왔죠. 이렇게 분리불안도 일관성 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애착 하는 거 한 번씩 다 짚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주어진 과제 열심히, 완강 열심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은 다 잡아드리고요. 우리 아까 커트라인 보셨겠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암기 문제, 제가 미리 잡아드리는 문제만 다 맞추셔도 합격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하시면 된다. 라는 거 한번 또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9월, 10월 믿어봐는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를 믿어봐야겠죠? 그리고 저를 믿으시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믿어봐요 이렇게 했는데요. 실전 모의고사 반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처럼 기호 같은 것도 조심하고 함정도 조심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을지 안내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자, 이렇게 팁 있으면요. 우리 암기했던 거 살짝 적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헷갈리는 것만 위주로 한 번씩 더 짚어드릴 거예요. 모든 문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예시는 없지만 여기 지문 안에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고를 단순히 풀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풀이하고 해설하실 때 얘를 또 씹어 먹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이론 뭐 한두 개가 나왔으면 걔랑 관련된 게 무조건 여기 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걔까지 같이 잡고 보시면 되겠다. 그거는 모고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는 2025학년도 유아임용 합격한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2차 부스터반 마지막 반을 하면서 그거를 읊는데 저랑 진짜 문풀반부터 함께 했던 선생님 눈이 글썽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덩달아 글썽할 뻔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게 합격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는구나 하는 거를 또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들 우리 선생님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탈주만 하지 마세요. 탈주를 6월 전에는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3주 이상 넘기지 않는 걸로 하고요. 진도 빨리빨리 잘 따라오고 과제 제때제때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직강을 추천을 드릴게요. 직강을 오시면은 좀 현장감 있게 특히 1월부터 5월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집중이 어렵고 완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의외로 내가 지금은 의욕이 불타올라도 그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직강 추천드리고요. 제가 스터디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서로서로 체크해 줄 수 있게 대비를 해드릴 거고요. 자, 11월, 12월에는 면접이랑 수업 시간 대비해 드릴 거예요. 또 제가 2년 전까지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수업 지원 TF나 혹은 마을 배움터 TF도 많이 했고 또 놀이중심 교육과정 시기에 연구회를 하면서 또 엄청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신 있고요. 요거는 조금 고민 중인 거는 우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전체적으로 열어둘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단기 합격 전략 한 번씩 정리해 볼게요. 최단기 합격 전략 뭘까요? 유자쌤과 함께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팩 한번 쭉 설명드리면요. 유아임용 합격 자신감 있으면 합격하십니다. 또 이 자신감은요. 나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어, 공부를. 그럼 자신감 올라가고요. 너무 많이 못했고 너무 많이 탈주를 오래 했고 이러면 자신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 자신감은 공부로부터 오니까 공부량을 늘리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2월, 3, 4월 우리 이론반 들어갈 거고요. 자료에 약간 오류 있지만 요만큼 이론반이고 이 다음 암기 들어가고 문풀 모의고사 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합격의 코앞까지 다가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 신규 입성 연팩을 이제 이거 꼭 챙기세요. 왜냐면은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유자쌤 저 놓쳐가지고 딱 하루가 지났어요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한 수강 시스템 관련 문의는 저가 아니라 학원에 해주셔야 돼가지고 시간을 우리 이렇게 수강 신청 기간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약간 놓치면은. 그래서 얼리버드 혜택 받아가시는 걸로 하고요. 유아교육 개론 10시부터 6시까지 매주 토요일날 진행됩니다. 저는 이론 강의 계속 토요일날 진행할 거고요. 10시부터 6시까지 할 거고 상황 봐서 제가 자율로 9시부터 10시까지는 좀 복습 테스트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하거나 혹은 6시부터 7시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하는 시간 혹은 스터디하는 시간 넣어드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 이거 3시까지예요. 3시 넘겨서 6시에 저 못했는데 이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원의 시스템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 주시고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후기를 너무 많이 남겨주셨어요. 막, 논술 만점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만점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도 너무 덩달아서 기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성장해 나가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에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강사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고민하실 텐데, 유자쌤 믿고 따라오시면은, 우리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교육청에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합격창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장 가깝고 우리 유아교육과 전공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했고 또한 공립유치원에서 8년간의 시간을 보낸 유자쌤을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3세 2년, 4세 3년, 7세가 아니라 이제 5세 3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임용 아니어도 또 이제 제 인스타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유치원 교사로서 이런 점들 궁금해요. 아니면 저 유아교육과 가고 싶은데 이런 거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유아임용 출제 경향 어떤지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면서요. 또 유단자반하고 문제풀이 반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기출 경향 분석에서 약간 형태가 암기형, 그리고 현장형,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3개 정도 봤어요. 그래서 암기형 같은 문제는요. 학자의 이론이나 개념을 암기를 통해서 기억했던 것을 작성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시 보면요. 기억과 같은 유아의 문학적 반응 유형을 사이프의 이론에 근거해서 쓰세요 했어요. 그러면요, 기억에서는 그림책에 등장하지 않은 독수리가 돼서 하늘을 나는 신용을 했어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요, 사이프의 문학적 반응 유형, 분산계동현 해가지고 우리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할 거고요. 요거 이론반, 유단자 반에서 모두 해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암기 힌트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은 사이프가요, 사이코여가지고요. 분노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개똥을 부려서 연행됐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외워버리실 거예요. 물론 분석적, 상호 텍스트적 다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인출 속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자로만 바로 나와도 내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게끔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학적 반응 하나씩 보면요. 분석적인 거는 정보 관련된 거, 줄거리, 등장인물 내용이죠.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이라는 건요. 이 그림책이라는 텍스트랑 관련된, 예를 들어 신데렐라 그림책을 봤다 하면은 신데렐라 영화를 떠올린다든지 신데렐라 인형극을 떠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 텍스트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유아의 경험인 거, 동화되는 유아가 몰입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 거. 예를 들면은 거기서 어떤 등장인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유아가 자기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그런 것들이 몰입해가지고 동화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행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안에 등장인물로 끄덕끄덕하거나 답변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림책에 나와 있지도 않은 독수리가 돼가지고 그 그림책의 배경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흉내내는 반응을 하는 것이 연행적 반응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프 이론을 제가 모고에도 내고 문풀이도 내고 굉장히 많이 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 기출 분석한 거를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이제 신내림 내렸다 이렇게 장난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에서 관심 가지는 이론이라서 그래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유아 문학교육 수업을 듣는데 이 사이프의 이론과 유아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서로 나누고 협의를
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나온다. 그리고 기출에 맨날 나왔던 게 나온다.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물론 덜 중요한 게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다 잡기는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합격 전략을 높이는 방법, 합격률을 높이는 전략은 뭐냐? 중요한 걸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외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렇게 중요한 건요, 1월, 2월, 3월, 4월에 제가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하고 집어드려요. 그래서 걔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외워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보고 외우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먼저 외워서 오래오래 외워갈 거고,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막판에 외워가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 효율적으로 합격하십니다. 자, 다음은 암기형 심화 문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민교사의 교사 발달 단계를 쓰고 김교사의 관점과 니은의 버크 등의 학자의 관점 차이를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관점을 쓰세요 하니까 이거 용어 암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용어 암기 문제예요. 왜냐면요, 여기는 버크, 크리스턴스, 패슬러의 교사 발달 모형 자체가 역동적 모델, 순환적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이에요. 근데 김교사는 일정한 순서대로 발달을 한대요. 딱 대비가 되죠. 차이점이 보이죠. 우리가 이러한 서술형으로 보이는 것도, 관점을 비교해서 써라라고 보이는 것도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딱 봐도 기출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론이기도 하고, 요 지점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8월 달에 문제풀이반대 잡아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버크, 웨슬러, 크리스턴슨이 제안한 교직 발달 모델에 근거해서 잘못 이해한 교사를 쓰고 그 이유를 쓰세요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이해한 교사에다가 이 학자들은 교직 발달이 직선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순서대로 발달한다고 했어요 라고 제가 썼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 순서대로가 아니구나 하고 찾아가지고 순서대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라고 쓰실 수 있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내용은 제가 문풀반 모고반에서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암기하시고 많이 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민교사 선생님이 어떤 발달 단계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힌트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문제를 다 꼭꼭 씹어먹듯이 뜯어보셔야 돼요. 보니까 교직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고 주어진 업무,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화나 노력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지가 2번이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준비, 입문, 능력 구축, 열중과 성장, 이 학자들이 말한 그 단계 중에 안정과 침체 단계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유단자 반에서는 이거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문제풀이 반에서는 이렇게 푸세요 할 건데요. 어떻게 푸세요 할 거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을 보고서 내가 아는 이론, 용어를 바로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버크, 크리스턴슨 그 모델에 의한 모든 단계를 다 떠올리실 거예요. 모든 문제를 푸실 때마다 8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버크, 크리스턴슨 모델 문제가 나오면은 그 모든 단계를 모든 문제에 쓰세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준비 단계 맞나? 아니야. 입문 단계 맞나? 아니야. 하고서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이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요, 장점 너무 많죠. 남들은 다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나 혼자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서술형이 쉬울까요? 객관식이 쉬울까요? 객관식이 쉽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실수할 확률을 낮추고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 키워드 인출해가지고 하나씩 소거해서 가장 정답인 거 찾아 나가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8, 9월에 그렇게 문제풀이 하실 거예요. 7, 8, 9, 10 4개월 동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버크와 크리스턴스 문제가 한 2-3번, 3-4번 나오면은 그 답안이 어떤 단계여도 다
다 맞추실 수 있겠죠.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시험 끝나고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만도 하고요. 근데 우리 수강생 선생님 중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제 조금 안 되신 선생님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신 건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더 빨리 외웠던 걸 인출할 수 있었더라면 시간을 맞췄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은 정말 이제 2026학년도에 합격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가 후회 없이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키워드들이 순식간에 떠오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는 지금은 당장 까마득하고 멀게 느껴져도요. 제가 1월, 2월, 3월, 4월부터 이거 외우세요 할 거고 그 다음 유단자반에서 걔네 한 번 더 돌리면서 범위 확장 심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입, 능렬좌, 안침, 세태 이런 것들도요. 유단자반에서요. 혹은 이론반에서 준입, 능렬좌, 안침, 세태, 준입, 능렬좌, 안침, 세태 해가지고 다 외워 가실 거예요. 두 문자 따서 외워 가실 건데요. 사실은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이론이지만 우리 속도를 빨리 하고 빨리 인출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준입, 능렬좌, 안침, 세태 해가지고 다 외우기로 했어요. 우리 이거 어차피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자주 나오는 이론이니까 합격 전략 설명회 보는 김에 아예 외워버리세요. 자, 교직 준비 단계가 있고요. 교직 입문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되죠. 교직을 준비해요. 어디서? 대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요, 교직 입문 단계예요. 교직 입문 단계는 실제 교사가 됐죠. 입문이니까. 문에 입장했어요. 자, 저 초임교사예요 하는 게 입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퇴는요, 세퇴하고 퇴직하는 단계. 교직 세퇴, 교직 퇴직을 세퇴 단계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세퇴는 점점 교직을 떠나가는 과정이고요. 퇴직은 실제로 떠난 거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준입, 능렬좌, 안침, 세퇴 이렇게 우리 외워 가시는데 저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외울까요? 하고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도 쉬워요. 능력좌가 내 옆에 있으면은 안정되거나 침체된다. 그렇게 우리 외우실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 옆반 선생님이요. 능력자예요. 그래가지고요. 되게 놀이 지원도 잘하고 유아교육 활동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자쌤, 우리 옆반 선생님이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무지개 물고기 그림책 봤는데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이들이랑 무지개 물고기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얘를요, 커다란 물고기로 만들어가지고 협동작품 만들어줬어요. 우리 아이들 예술적으로 표현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함께 협력도 잘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도 천사야. 날개가 달렸어. 그래가지고 자, 선생님 이 물고기 도안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저 자료도 드릴게요. PPT도 드릴게요. 하면서요, 뭔가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받게 됩니다. 주어진 자료 받으면요, 마음이 안정되죠. 그러나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내 할 일, 그래, 해볼 수 있어 하면서 안정과 침체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침체는 왜 침체될까요? 옆반 선생님 너무 잘하니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나올까?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거. 그래서 안정과 침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기출에서 저는 유지하고 싶고 그냥 더 이상 변화가 없고 그런 상태예요 하고 안정과 침체 단계 이야기했었죠.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요, 능렬좌, 이 옆반 선생님 능렬좌는 어떤 단계인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능력 구축 단계고요, 열중과 성장 단계예요. 그리고 좌절 단계예요. 얘는 이렇게 한 세트 묶으면은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얘만 구분 잘 하시면 되고요. 능력 구축과 열중 성장은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내시겠어요? 얘가 정답이라면 얘랑 헷갈리게 낼 거고요. 얘가 정답이라면 얘랑 헷갈리게 낼 거예요. 누군가는 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비교하고 요거 두 개 잘 비교하고 요거 두 개 비교 요거 두 개 비교해 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아실 거고 요것만 한번 볼 건데요. 능력 구축은요. 능력을 내가 개발해 나가고 쌓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구축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거나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교수 기술도 배우고 상호작용 전략도 생각해보고 재밌는 교구도 막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쌓아 나가는 능력 구축 단계다. 입문 직후에 보통 많이 나타난다. 물론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것들 교수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게 능력 구축 단계라고 봅니다. 자, 열중과 성장에서는요, 뭔가에 열중하고 있어요. 즉, 이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교수 지식과 교수 기술들을 잘 만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열중하고 얘를 조금씩 더 개발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열중과 성장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기분 이거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열중하고 성장하니까 어때요? 만족도가 높아요. 이 만족도라는 거 키워드 또 잡고 가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 구축 단계에서 내가 막 열심히 쌓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잘 되면 만족스러운 단계로 넘어가고 잘 안 되면 침체 단계로 넘어가요. 네, 여기서 드러나죠? 역동적이고 순환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캐츠처럼 생강갱선에서 생존기, 강화기, 막 성숙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역동적이고 순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순서대로 아니고 역동적이다라는 부분 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암기 문제 나오면은 그 발달 단계 전부 다 쓰시고 아닌 거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이하시면 실수도 없고 인출도 빠르고 합격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기출 경향 분석 현장형 문제요. 현장형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현장형 문제는요. 현장 교사로서 이 사람이 있는지 실력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를 평가하고 판단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암기 문제보다 사실 좀 까다로워요. 왠지 볼게요. 이번에 문제가 애착 문제 나왔거든요. 애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착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인데 애착관계 형성 방안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신호를 적절히 해석하기, 신뢰감 주기,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서 그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게 지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을 보고 여기서 이 많은 애착 형성 지원 방안 중에서 그 포인트를 딱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만약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면요. 장학의 유의점을 쓰세요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장학의 유의점 한 가지를 쓰세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거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쓸 수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문제를 주고 그 지문에다가 이 많은 유의점 중에 딱 필요한 유의점 하나가 필요한 상황을 지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를 보고 암기한 내용을 딱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앞글자 따서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유의점 중에서 그 지문과 가장 적합한 그 지문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유의점을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은 교사의 요구와 흥미에서 시작한다.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뭔가 하는 것보다 환경부터 시작한다.
환경 구성 같은 주변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번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살짝 높은 수준에서 해야 한다. 이런 거 약간 너무 당연하면서도 좋은 내용들이 줄줄줄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유의점 하나를 이 많은 것 중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하시냐 하면은 내재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을 때 맞아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교사라면 우리 만날 아이랑 어떻게 애착 형성을 하면 좋을까? 내가 교사가 돼서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더 좋은 놀이 지원을 위해서 장학을 한다면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유의하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에 다 맞춰 가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전화번호 알아요. 친구 주소 알아요.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알아요 하잖아요. 그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음식의 이름과 모양을 기억하는 거죠.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해, 암기, 다 하나의 결이에요. 그게 앞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내재화 시켜가지고 알아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걔를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시험에 적용하며 인출하기 위해서 두 문자 딱까지 따서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외워서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대비하시는 거는 줄글 많이 읽기, 내가 교사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읽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혼합형 문제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장형 문제이기도 하고 암기형 문제이기도 해요. 현장형 문제, 활동 예시 쓰기, 교사의 발문 쓰기,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자, 개인 공간을 반영해서 쓰래요. 개인 공간은요, 퍼셀이 말한 용어예요. 일반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우리 유아가 자신 주변에 있는 공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 개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혼합형 문제에서는 의도 파악도 중요하고 또 적용도 해야 되고 그 내가 암기한 내용도 잘 풀어내야 해요. 이런 거 어떻게 푸시냐면요. 다 쪼개실 거예요. 밑줄 친 기억과 관련하여 얘가 조건 1번이고요. 유아들의 신체 표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번이에요. 3번 개인 공간 한 가지를 반영하시오 했어요. 그러면요. 이 답안에서 1번, 2번, 3번 나와줘야 돼요. 자, 기억과 관련하래요. 기억은요. 공처럼 몸을 움직여볼까요? 했어요. 그럼 공처럼 움직여보자. 곰처럼 움직여볼까? 공이 되어볼까?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공처럼 움직여볼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1번 조건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제시문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부딪히지 않게. 안전 내용 맞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 2번 조건 처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3번 개인 공간 반영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는 내가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요거는 개인 공간의 정의서술 하실 때 이미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실 내용이고요. 또 우리 현장형 문제니까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뽑는 문제니까 아이들한테 제자리에서 해보자 하면 말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훌라후프나 줄넘기 같은 거 색 테이프를 통해서 내 개인 공간을 표시하고 거기 안에서 움직여보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내 3번 조건이 해당되는 바닥에 훌라후프를 두고 그 안에서 라는 3번 조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복잡해요. 유자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제가 문제풀이 반, 모의고사 반에서 충분히 잡아드려요. 이제 문제풀이 반 아니고 이거 모의고사 반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퍼셀에 근거해서 공간 인식의 하나인 개인 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예시를 리을을 고려하여 쓰세요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일반 공간은 2번 문제니까 이 1번만 볼게요. 그래서 개인 공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리을을 들어가야 돼요. 리을이 뭐냐면은
물고기가 되어보고 소도구를 활용하래요. 조건 3개예요. 소도구 들어가야 되고요. 물고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공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넣었는데 그 뒷부분에 이동 동작, 비동 동작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흔들기, 비동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훌라후프 안에 들어가서 개인 공간 처리, 소도구 처리, 물고기가 되어 주제 처리, 몸을 흔들어 보자, 비동 동작 처리, 문장 발문도 이렇게 조금 쪼개가지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면요 충분히 대비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직강생 같은 경우 제가 첨삭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암기형 문제든 혼합형 문제든 현장형 문제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걔를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고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